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셉 이후부터 모세의 탄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요셉이 이집트의 재상이 되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자신의 형제들과 가족들을 이집트 고센 땅에 와서 살게 했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야곱도 죽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과 그 형제들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더욱더 수가 불어나고 강성해졌습니다. 탈출기에 보면 요셉의 공로를 모르는 사람이 새로운 파라오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사람들이 대흉년에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요셉이 재상이 돼서 양식 관리를 잘했죠. 그런데 요셉의 공로를 모르는 사람이 파라오가 되다 보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너무 많아지고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뭐지 하고서는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삼게 되죠. 아마도 요셉이 이집트 재상으로 있었던 시대는 이집트 왕조 중에서 힉소스족들이 이집트를 지배하던 15왕조 때일 것입니다. 이집트 15, 16왕조는 힉소스족들이 지배하던 때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셈족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새로운 파라오는 번성하는 히브리 자손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을 시작하던 때는 이집트 17왕조 때입니다. 이집트 17왕조가 힉소스족의 이집트 15왕조를 몰아내고서는 이집트 본토인들의 왕조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업적을 모르는 왕은 아마도 이집트 18왕조의 파라오일 것입니다. 예, 이집트 역사를 보면은 무슨 왕조 숫자만 1, 2, 3, 4, 5, 6, 7, 8, 9 막 그렇게 돼갖고 30왕조 막 그런 식으로 막 돼 있죠. 지금 저희가 보는 시기는 이 부분입니다. 네, 아마도 요셉이 활동했던 때는 이때일 것이고요. 탈출기의 배경이 되는 때는 이때입니다. 예, 이집트 제15왕조는 힉소스인들이 세운 왕조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제16왕조는 15왕조 다음에 있었던 왕조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15왕조와 동시대에 존재했던 왕국입니다. 이집트 제17왕조는 힉소스인들이 세운 이집트 제15왕조와 경쟁해서 최종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신왕국 시대를 열었죠. 그리고 이집트 제18왕조는 보시면 제18왕조를 개창한 이는 아흐모세 1세로 그는 제17조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카모세의 동생이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왕조는 아니고요. 17왕조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게 더 좋겠죠. 아무튼 성경에 요셉의 업적을 모르는 파라오는 이 18왕조의 파라오인 것입니다. 파라오는 히브리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 편을 들어서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른다 뭐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서는 산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파라오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자식을 낳을 때 사내아이면 남자아이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면 그냥 살려두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파라오의 명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아니 너들 내가 분명히 히브리 사람들 사내아이면 그냥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했을 때 히브리 여자들은 기운이 좋아서 저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잘 낳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사내아이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 산파들이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집안을 잘 보호해 주셨습니다.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는데도 산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파라오가 이제 아예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태어나는 아들들은 그냥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들들은 그냥 다 죽여버리고 딸들은 살려두라고 온 백성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 때 레이 가문에게서 사내아이가 태어났는데 누구나 다 그렇듯이 애가 너무 예쁘니까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근데 아이가 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바구니에 넣고 강가에 둔 다음에 누나가 내 동생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가로 목욕하러 온 파라오의 딸이 공주가 이제 바구니를 발견하죠. 바구니에는 이제 아이가 있었죠. 파라오의 딸인 공주는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구나라고 알고서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네. 그리고서는 이제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인 미르얌이 이제 제가 유모를 알아봐 드릴까 해서 이제 자기 어머니 요케베스를 이제 소개시켜주고 뭐 그러는데요.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이고요. 이집트어로는 태어나다와 연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가에서 목욕하러 나왔다고 했는데 이 강가는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을 말하고요. 이제 강에서 씻는 거는 이제 종교적인 의식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강의 기운을 받아서 이제 자녀를 많이 낳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특정 구역을 여성들이 목욕할 수 있는 구역도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 동생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 미르얌이 공주는 아기를 안 낳았으니까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주에게 제가 유모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라고 해서 공주가 그래라 라고 해서 자기 어머니 곧 모세의 친어머니죠.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시켜 줍니다. 예,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라는 사람이고요. 어머니는 요케벳이라는 사람입니다. 둘 다 레이 가문 사람입니다. 탈출기 1장에 보면 요셉과 그 형제들과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었다. 즉 새로운 왕조의 제18왕조의 사람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활동하던 시대는 15왕조라고 그랬죠. 이집트 18왕조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해졌다. 전쟁이라도 나면은 그들은 원수들 편에 붙어서 우리랑 싸울 거다. 막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들에게 부역 감독을 세우고 그 다음에 파라오의 양식을 저장하는 성읍을 짓게 되는데 거기에 노역을 시키게 되죠.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습니다. 예, 그런 이유가 힉소스 왕조 때 이집트 사람들은 핍박받고 힉소스족과 같은 셈족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은 대접받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복수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파라오가 산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자들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 아들이거든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파라오가 그들에게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사내아이들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너희는 왜 그런 짓을 하였느냐 라고 했을 때 히브리 여자들은 기운이 좋아서 저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을 잘 보살펴주고 그 다음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들의 집안을 잘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온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 남자애들 모두 강물에 던져버리고 딸들은 그냥 살려두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강물에 집어 던져서 죽여버리라고 한 파라오의 명령이 있을 때 레위 집안의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당연히 자기 아이니까 너무 예쁘겠죠. 그래서 석 달 동안 그 아기를 숨겨 키웁니다. 그런데 이제 애가 크다 보니까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게 되자 바구니를 만들어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서는 그 안에 아기를 뉘어다가 강가 갈대 사이에 놓아둡니다. 그리고서는 그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기의 누이가 멀리서 아기가 어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죠.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려고 강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서는 시녀를 시켜서 그것을 가져오게 합니다. 상자를 보니 아기가 있었죠. 공주는 이 아기는 히브리의 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서는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파라오의 딸에게 말합니다. 가서 제가 유모를 하나 불러다 드릴까요? 그래서 파라오의 딸이 그래 하고서는 허락하자 자기의 어머니 모세의 친엄마인 요케펫을 데려오게 됩니다. 공주는 모세를 양자로 삼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합니다.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레위 지파에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아므람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고모인 요케벳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므람과 요케벳 사이에서 아론과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있습니다. 이 미리암은 더 이상 모세를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자 바구니를 강가 갈대 놔두고서는 동생이 어떻게 되나 잘 지켜보다가 파라오의 공주가 아기를 건져내자 제가 유모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라고 해서 공주가 허락하자 자기 어머니 요케벳을 모세의 유모로 소개시켜 주게 되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